첫 집이세요?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은 그리고 작가님의 그렇죠 1억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1억은 왜냐면 뭔가 투기 목적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저도 비추천. 너무 위험한 거니까. 선생님 제가 요즘 진짜 고민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는 거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더 전월세로 살 수도 없고 근데 또 세무사님이 증여세 없이 30억까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첫 집이세요? 이거 되게 또 악플 많이 달리는 거 아니야? 첫 집 30억 이거. 아, 또 부모님이 또 이제 돈이 좀 있으신 거구나. 그런 경우라면은 좀 욕심을 내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포함해서 30억 넘어가면 일단 우리나라 세율은 50%예요. 그럴 거면은 부모님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모님의 돈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추후에 있을 세금을 줄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 그리고 작가님의 소득도 1억은 버시잖아요. 그렇죠? 1억은 버시죠? 그렇죠? 1억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1억은. 왜냐면 풀대출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기는 30억 그냥 0.46 해도 이자만 1,100만 원 나와요. 부모님이 아파트 다 팔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30억 못 가져가요. 증여세는 5천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세금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부모님이 일단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증여가 아닌 차용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20억을 빌려줄 때 우리가 제3자한테는 이자를 주죠. 20억에 대한 이자라고 치면 한 700씩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이제 준 거잖아. 이자도 적고 원금도 적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소명해야겠죠. 일단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어요.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2억 1천만 원. 이거는 약간 이제 중수. 2억 1천만 원에 법정이자를 4.6% 하면 960이면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 의제로 안 봐요. 여기서 한 번 더 파고들면 부모님이 각각 2억 1천만 원씩을 줘도 총 4억 2천을 받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무상으로 일단 빌리는 거예요. 그럼 4억 2천 일단 해결됐죠. 갚는 거는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은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산다는 건 우리나라 여기 토어제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중요하거든요. 그럼 4억 2천은 차입으로 해서 우리가 증빙을 받고 KB 시세가 30억이라 가정을 하면 50% 하면 또 15억이 이제 대출 받겠죠. 근데 또 10억이 있어야 돼. 일하신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집 사야 되니까 이금을 상금 받으면 돼요. 이자 높아도 돼요. 왜? 우리 금방 갚을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1억으로 해가지고 한 5억 정도를 만약에 받아요, 사채를. 그러면 이제 본인 돈 한 5억 6천 정도만 있으면 30억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돈 5억으로 30억 아파트 샀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지. 이자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의 80%가 나올 거예요. 50% 대출 받았으니까 나머지 30% 있죠. 사채부터 상환해줘. 고금리 상환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30억 아파트 딱 산 거죠. 이제부터 이제 이자 지급하면서 우리는 이제 현금흐름 도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 거는 이자 대신에 원금 상환하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건 되게 공격적인 투자죠. 올바른 투자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3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억 정도 연봉을 받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이 부동산에 올라타는 게 이제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불안하잖아요. 내가 현금 버는 것 중 일부분은 이자로 낼게. 대신에 마음 편하고 싶어 하는 분은 올라타는 거고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야. 지금 이미 고점인데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하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대출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본인 소득 보고해요. 그만큼 이자를 낼 수 있는 소득이 되니까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막 무지성으로 막 갭 투자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세금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경제적으로 내가 가능한 범위를 얘기한 거지 뭔가 투기 목적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저도 비추천. 너무 위험한 거니까. 제가 알기로 그거처럼 네네. 10억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누가 봐도 부모님한테 4억 2천 받았는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얘가 현금으로 주택을 샀어.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심지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애초에 조달계획서 넣어가지고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부모의 돈을 빌려줬다는 거 실제 차용증 쓰시고. 그냥 하나 팁을 드리자면 괜히 겁나셔가지고 차용증 작성해가지고 법무사님 가서 공증받는 경우 있어요. 몇십만 원 내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공증이라는 건 제3자 간에 이 사람이 돈 떼일까봐 공증받는 거지 우리끼리 돈 떼일 거 없잖아요. 차용증 작성하셔가지고 서로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떼고 그 다음에 메일로 보내놓는 거야. 메일. 그냥 찍힌 게 나오잖아요. 급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충분히 소명이 되는 거니까 굳이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 없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 돈을 받아가지고 과연 부모님한테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원금 상환 하긴 해야 돼요. 돈은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지급해도 안 해도 된다는 것 뿐이지 원금까지 갚지 않으면 이거는 금전대차가 아니겠죠. 지금까지는 집 구매를 위한 청년 자녀들한테 현금을 주는 거였는데 미성년자일 때부터 꾸준히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10년마다 2천만 원씩이지. 근데 그 2천만 원 넣어준 게 갑자기 10년 뒤에 주식이 올라가서 뭐 2억이 되든 뭐도 되든 상관없는 거죠. 그거 다 자녀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부분 외에 주택 상속이나 자산 상속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런 팁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게 제가 이제 자산가들을 많이 상담하는데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 가격 오르는 걸 별로 또 안 좋아하셔. 왜냐면 보유세, 재산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본인은 그냥 사는 집인데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 지금 요새 비싼 지역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 중에 거기 실제 사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매도를 해겠지. 왜냐면 실제 현금 흐름이 돌지 않으신 분들은 재산세,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몇 천씩 나올 건데. 세금적으로는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의 이전은 위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줘야 된다. 위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세금을 다 낼 거니까. 그 생각하면 사실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서 가지고 오는지 그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부동산의 무패 신화,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하실 때 추후에 내야 될 세금인 상속세 그리고 지금 내야 될 증여세를 아끼시면서 조금 더 심화적인 컨설팅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소상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천재 서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